안녕하세요. 함기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홈컴 타자 연습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롬 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창을 사용하세요. 자, 이런 거 크롬이라든가 뭐 파이어폭스라든가 엣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웹 개발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이 익숙하죠? 자, 여기 주소창에다가 이제 뭐 구글로 가도 되고 네이버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주 개발할 거면은 구글과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안 되는 다양한 정보를 구글은 검색을 해주니까요. 자, 네이버 주로 검색창에서도 요즘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데다 써도 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홈컴 타자 목록 타자 연습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홈컴 타자 연습 소개가 나옵니다. 어느 쪽 가도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 거 링크 해볼까요?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 보면은 한컴 타자 연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한컴 타자 연습 이쪽 링크 클릭하면은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자, 이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기도 해요. 어느 쪽으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웹에서 돌아가는 설치가 필요 없는 버전이고요. 여기 위에 일로 들어가면은 5버전의 한컴 타자 연습 다운로드를 링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 외부로 하려다가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리모델링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바뀐다고 돼 있죠. 어떻게 바뀔지가 좀 예측이 안 돼가지고 그냥 기존 설치형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12월이 돼서 좋아졌으면 이걸로 하자라고 선생님이 다시 클래스룸에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안전한 걸로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웹 기반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돼야 돼요. 그럼 운이 나빠서 인터넷이 끊기거나 그러면은 연습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여러분의 평균 통계 같은 것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9버전의 홈컴 타자 연습 다운로드로 갈게요. 자,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155메가가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설치했을 때 설치가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설치에다 말았을 경우는 그 이전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새로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면은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경우긴 한데 다운로드 하다가 데이터가 변질되거나 한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타자 연습을 여러분이 하게 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타이핑 속도가 어느 정도 따라와야지만 뭔가 개발을 하거나 할 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전한다고 쳤을 때 운전한다고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운전이 하다가 자전거 타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를 고민하면서 운전할 수 있겠죠. 걷는 것, 운전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면은 방향이고 뭐고 눈앞에 이제 겨우겨우 걸어가는 것, 겨우겨우 나아가는 것만 넘어지지 않게 나아가는 것만 관심 가지고 있다면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생각할 여유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이핑 수가 특히 영문 타이핑이 수준급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ATT 온라인을 클릭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권한을 주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설치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자, 이런 뭔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우리 개발 쪽에서는 위자드라고 합니다. 위자드, 마법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명령을 써서 복잡하게 복사를 하고 설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간단히 클릭 몇 번만으로 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걸 마법사 프로그램 또는 위자드라고 합니다. 그 인스톨 실드라는 거는 이런 설치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그 프로그램 이름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 만든다면은 인스톨 실드 쪽 거 사에 인스톨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해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될 거고
다음 눌러주면은 또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사용권 계약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 사용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 그리고 허가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특별히 여러분 사용한 거에 의해서 보통 대부분 내용 보면은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본다면은 우린 책임이 없으니까 그거 알고 써라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보호받고 있는 거니까 마음대로 복사해서 뭐 다른 사람 주거나 고치거나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 여러분 설치할 때마다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꼼꼼히 읽어봐야 될 부분 하나예요, 원래. 자, 동의합니다. 체크해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누르고요. 자, 설치가 준비됐다고 나오고요. 설치 누르면 설치가 실행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완료가 됐고, 이렇게 한 컴 타자 연습 이제 링크가 생겼을 거예요. 이런 걸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은 바로 가기라고 해요. 왼쪽 같은 거는 이제 일반적인 파일이죠. 빈 파일 하나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영국에 가서 해리포터 아시죠? 거기 밥 먹는 곳, 모태가 되었던 곳을 사진 찍어 온 건데, 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파일이에요. 근데 이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붙여 있죠. 이 화살표는 쇼컷, 바로가기라고도 하는데, 실제 파일은 따로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축 링크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 찾아가면 힘들겠죠. 이 프로그램 원래 링크는 파일은 어디 있냐? 이렇게 복잡한 곳에 들어있어요. 프로그램 파일제, HLC.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들어가야 돼요. 언제였냐? C 가서 프로그램 파일제 가서 HNC에 가서 HNC TT80에 가서 여기 이 프로그램이 진짜 실행 파일이에요. 근데 매번 이렇게 찾아가서 가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바로 가기 파일을 만든 겁니다. 나중에 지워버리더라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보내기에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다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바로 가기 하는 글자가 싫다. 이제 여기 살짝 터치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F2 키를 누르면은 키보드 위에 있는 기능 키 있죠? F2라고 써져 있는 특수한 기능을 하는 키 중에서 F2가 이름 수정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한 타자 연습 뭐 이렇게 이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자, 처음 실행하면 이제 회원 가입해서 뭐 하고 나오는데 이쪽이 제대로 동작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쪽은 일단 하지 말고 혼자 하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 쓰는 게 돼 있는데 여기 편집 눌러서 여러분의 이름, 영어로 된 이름으로 써줍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글이 제대로 뭔가 입력이 되네요. 되는구나. 근데 선생님 저번에 했을 때 안 됐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의 이름으로 써줍니다. 만약 한글이 안 써진다. 그러면 영어로 자기의 한글이 안 써진다면은 뭔가 이상한데. 자, 한글이 안 써진다면은 무조건 한글 입력 모드 뜨네요, 얘가. 혹시 영어로 뜬다면은 여러분의 이름은 영어로 해서 그러니까 한 단어만 입력하셔야 돼요. 이게 웃긴 게 두 단어, 세 단어 이렇게 입력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기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이름 넣어주고 자신이 한 걸 구별할 수 있게 적당히 이름 넣어주세요. 자신의 이름이나 아니면 영어로 된 이름 넣어주면 되고요. 이게 한글 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목표 타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최종으로는 이제 150타가 목표죠.
150% 정도 목표로 하고요. 자, 정확도는 100%로 해주세요. 100% 정해서요. 자, 여러분한테 초반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확히 치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쳐봤자 5탄 안무하겠으면은 그것 때문에 코드 수정하다가 3분이면 끝날 거 3시간 동안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쓰는 게 타이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는 그 다음이에요. 많이 연습하면 속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5탄에는 습관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 잡는 게 좋아요. 해주고 얼굴을 뭐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줍니다. 이걸로 해볼게요. 선생님 이걸로 해볼게요. 자, 됐으면은 확인 눌러서 시작 눌러봅니다. 자, 기본 설정은 한글로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바꿔야 되는데, 자, 오른쪽 아래 설정 통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글자바 선택에서 한글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바꿔줘요. 자, 그리고 글자판 선택하면 쿼티 드보락이 있는데, 자, 드보락은 여러분이 드보락 쿼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키보드를 보세요. 키보드를 보면은 좌판에 왼쪽에 탭키 옆에 보면은 QWERTY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쿼티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냐? 여기 보면 QWERTY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쿼티 키보드라고 하고 드보락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드보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영어 쿼티 키보드로 기준으로 한다. 소리는 시끄러운 사람 커튼 키는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반복 누르기 끄고요. 자, 평균 타수 나오죠? 여러분 스크린샷 찍어서 올려야 될 게 이 평균 타수하고 루프 타수 같이 해서 올리는 거예요. 정확도 하고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이 타이핑한 단어에 대해서 타수 몇 번 타입했는지 그만큼 많이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잘하는지, 어디가 빨리 입력하는지 보고 구분할 수 있고 잘 안 나오는 속도가 안 나오는 키가 있다. 그럼 그것만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리 연습, 낱말 연습, 짧은 글 연습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자리 연습부터 갈 거고요. 자리 연습 영어는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단계로 되어 있고 낱말 연습도 마찬가지 6단계. 짧은 글 연습은 그냥 없습니다. 쭉 다 하는 거고요. 긴 글 연습은 우리 쪽에서 안 할 건데 여러분이 기회될 때 하면 되고요. 자, 위에 케이크 던지기나 해상구조 SOS는 게임이에요. 키보드 하는 게임인데 심심할 때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익힐 거는 자리 연습입니다. 키보드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손가락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손가락들을 안 치면은 아니 그러니까 안 쳐도 100타, 200타 나오던데 할 수 있는데 3, 400타 이상 넘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처음 컴퓨터 배울 때 키보드를 안 주고 종이로 다이만 표시된 거 주고 컴퓨터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그 해당 키를 입력하는 것 같은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제 옛날이긴 한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정확히 의식하지 않고도 해당하는 특정한 손가락으로 그 키를 누르도록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습관화 되려면 최소한 3달 이상 걸리거든요. 계속 쉬지 않고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하루에 3시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두세 번 이상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자유 연습도 하고 낱말 연습도 하고 짧은 연습도 하고 계속 할 텐데 일단 처음 연습할 때는 항상 자유 연습을 매일매일 한두 번씩은 꼭 해주세요. 나중에 2단계, 뒷단계 나아가더라도 이렇게 해주면서 이 손가락 위치를 키보드를 보지 않고 그냥 앞에 눈은 화면 보면서 그냥 바로 따다다다 입력할 수 있게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위치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 고급 단계를 할 수가 있어요. 400타, 500타 이상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손가락 위치 잡는 법인데, 여러분 왼손,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의 검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엄지손가락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손가락이 검지라고 해요. 검지 이렇게 들어가요.
검지 위치가 왼쪽 검지 위치는 여기, 오른쪽 검지 위치는 여기가 위치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알아요? 자, 키보드를 잘 보세요. 키보드 잘 보면은 F와 J 키보드, F 키와 J 키를 보면은 키 위에 돌기 같은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뭔가 특별한 표시가 조금씩 나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가 검지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를 보지 않고도 손가락으로 더듬다 보면은 F와 J 키 위에 뭔가 돌출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키보드가 내 손가락 기본 위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키보드에 손 올려놓고 있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독수리 타법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키보드 타이핑 할 줄 아네. 딱 보여요. 진짜 기본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위치 잘 기억하고 내 키보드에는 그 돌출된 게 없는데요. 아니면 나는 노트북 키보드 써요. 여러분 가급적 키보드 연습할 때는 풀사이즈 키보드라고 하죠. 일반 키보드 사용하도록 노력하세요. 근데 노트북인 경우라면 다이소든 어디든 가서 싼 것도 괜찮습니다.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싼 일반적인 키보드 있죠. 일반 풀사이즈 옆에 숫자 키카드 있는 거 예쁜 거 필요 없어요. 키보드 빠르게 입력하는데 일단 일반 키보드가 최고입니다. 특정 작은 키보드에 손이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일반 키보드 쓰거나 다른 작업할 때 굉장히 키페어만 약간 바꿔도 되게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표준 키보드 사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이즈 키보드 10,000원짜리도 좋고 5,000원짜리도 좋고 뭐 하여튼 옆에 숫자 키패드 있고 화살표 키패드 있고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키보드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사서 쓰세요. 노트북이면 이제 그런 거 사가지고 꽂아서 써도 되고요. 뭐 비싼 거 사겠다 말리지 않겠지만은 일단 여러분 손은 아직은 비싼 키보드 사기에는 너무나도 레벨이 안 된 상태여서 키보드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 타이핑 최소한 0타 150 이상은 나오게 만든 상태에서 기계식이니 뭐니 좋은 키보드 쓰겠네 이런 말 하시고요. 일단은 아무 키보드는 상관없는데 풀사이즈 쓰시라. 풀사이즈 키보드도 사용해서 연습을 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여기 상황이 안 된다면야 뭐 노트북 키보드 쓰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키보드 간에 키 크기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게 있어요.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난 거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다른 거 할 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가 기본 위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새끼손가락 둘째, 셋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키보드 올려놓고서 이거 연습하는 것부터 익숙해지게 하면 됩니다. 괜히 여기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페이스는 그러면 엄지손가락 뭐 하나요? 스페이스 누르는 정도예요. 엄지손가락은 스페이스 누를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다가 낱말 입력하다 스페이스 할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음에 드는 걸로 스페이스 눌러주면 됩니다. 자, 간단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딱 눌러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손가락 위치 표시되어 있죠? 손가락이 이 손가락 보면서 위치를 의식적으로 내 눈은 키보드를 보지 마시고요. 자, 이 위치에 손가락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눈은 여기 본 상태에서 하나씩 누르는 겁니다. 흔적에 표시까지 되어 있죠? 여기서 D는 어떤 손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새끼손가락이죠. 왼쪽 새끼손가락, 넷째 손가락, 자, 넷째 손가락, L이 넷째 손가락이에요. J는 검지,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세미콜론은 새끼손가락. D, 세미콜론, A, 세미콜론, J, D, J 이렇게 선생님들 좀 버벅거리는 거 보이죠? 자, 이거 의식적으로 이제 안 보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버릇이란 게 무서워서 한번 손에 익혀주면은 자꾸 엉뚱한 손가락으로 입력하게 되고 그럼 계속 꼬이게 됩니다. 바로 잡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제대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 자꾸 실수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좀 더 빠르게 한다고 하다가 나다다 하다가 자연 손가락 누르고 그래서 헷갈리고 하는데 그리고 키 순서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서 키가 어느 쪽에 있다는 걸 외우고, 이 외운 것은 세 번째 손가락이니까 세 번째 누르자, 네 번째 누르자, 세 번째 누르자, 첫 번째, 키는 두 번째니까 키 두 번째, F 첫 번째, 이렇게 외워서 동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틀렸다. 이렇게 되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올릴 때는 이렇게 망한 거 말고 제대로 100% 완료한 걸 올려주세요.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선생님처럼 틀려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100% 만들기가. 자, 오타 냈고요. 120번 입력하는 건데 오타 냈고 벌써 2분 걸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할수록 나아질 거예요. 선생님도 계속 이제 연습을 가끔씩 합니다. 이 정도 되더라도. 뒤에 각각 자릿수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정해진 자릿수 연습해주면 되고요. 낱말 연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주어진 그 키 배열 기조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대신 이거는 엔터 쳐줘야 돼요. 되는 때도 있어요. 플라스크가 아니네요. 망했다. 엔터가 두 번 입력됐어요. 빨리 입력한다고 막 여러분 정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쓰는 키보드가 좀 이게 엔터가 민감 녀석이어서 좀 엔터가 두 번 입력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핑계 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해주면 되고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단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외워두면 좋은 게, 자, 영어 외우고 단어를 모르는 단어면은 하나하나 보면서 정확히 치려고 할 텐데 아는 단어면 그냥 바로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를 많이 익혀두는 게 타이핑 빨리 하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는 영어 아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영어 단어라든가 자주 쓰이는 키워드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거 할 때 빨리 입력할 수 있고, 변수라는 거 만들거나 함수라는 걸 이름을 정할 때 잘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잘할 필요는 없지만은 영어 단어 한 500단에서 1000단어 정도는 기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나중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지겹고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계속 여러분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명히 매일매일 하면서 기록해 나가면은, 분명히 이제 매일매일 기록해 나가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통계를 여기서 설정 통계에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짧은 건 연습 한번 볼게요. 짧은 건 연습하면은 이렇게 문장 단위로 해서 됩니다.
이렇게 방금 입력한 타수가 나오게 되고요. 첫 문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카운트 안 해요. 근데 첫 글자 입력하자마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잘 입력해야겠죠? 또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첫 글자 입력한 순간 빨리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한 글자 틀릴 때마다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틀릴 때 돌아가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계속 정확하게 입력하고 노래 불렀던 이유는 알겠죠? 제대로 입력하는 게 막 입력하다 고치는 것보다 빠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오죠? 이런 471분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키보드 너무 민감한 거 쓰면 선생님처럼 이게 뭔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못 들어가기도 하는데 선생님도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도 아주 완벽하지 않아요. 계속 특정 글자 들 때 자꾸 실수합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키보드 종류를 쓰다 보니까 이제 막 내추럴 키보드 뭐 이런 거 쓰다 보니까 그쪽 키패드하고 배열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손이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그래서 요즘엔 다시 일반 구조의 키보드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피하려면은 처음부터 일반 풀사이즈 키보드 쓰는 게 오타도 적어지고요. 작고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고 예쁘다고 해서 타이핑 잘하는 게 아니고 표준 사이즈로 된 거 갖고 연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망했다. 망하면 치지도 않죠 지금. 선생님도 타이핑 어느 정도 빨라지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지금 속도가 좀 달라요. 입력하는 게.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오른손 입력하고 왼손을 가는데 왼손이 먼저 입력하다 보니까 2가 들어갈 위치도 아니고요. 보니까 H 손가락이 밀렸네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처는 안 맞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은 굳이 하나 보지 않고 알고 있는 거니까 막 입력해야 되니까 더 빨리 입력할 수 있겠죠. 의식하지 않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친다는 마음 가지고 하면 좀 더 잘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00타 넘는 학생이 나오면 대단한 굉장히 훌륭한 건데 아마 여러분은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보니까 300타 때쯤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배들 잘하는 애는 뭐 더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 분명히 많이 쓰고 많이 입력할수록 더 빨라집니다. 당연하지만 그리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프리하이스쿨 과제 하면서 이거 보면 알겠지만 뭐 녹화해서 올리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 녹화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습했냐는 확인용이지 확인해서 올리기 아닌 명분을 만들려는 거지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속도, 타이핑 속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학교 들어와서 이제 여러 수업을 듣고 이제 뭐 공모 좀 나고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력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했다 흉내내고 대충 과제 냈으니까 다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결국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런 자리에 가려면은 내 자신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대충 해서 그때 넘기는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매일매일 연습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긴글 연습은 영어 소설 같은 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들어가 있죠? 띄어쓰기에서 조심해야 돼요. 띄어쓰기 2번이야. 그래서 이 시간 내에 얼마큼 어디까지 칠 수 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면 되고요. 들어가기 가서 이게 빙글 연습인데 이건 프리하이스쿨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심할 때 한번 해주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능력 테스트하는데 볼 수 있고요. 자, 순위 보기는 로그인 안 했기 때문에 못 보고 설계 통계 가면은 여러분 타자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자 속도 가면은 이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죠. 처음 들어가서 나온 속도가 여러분 평균 속도예요. 오늘 했던 거 평균 속도가 나올 거고요. 타수 351타다 라고 떨어지는 않네. 오랫동안 타이핑 오랜만에 한 거라서 이건요. 타자 속도 가면 이제 그래프 그럴싸하게 그려주고 있고 글쎄별 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를 진짜 많이 쓰는 거나 세미콜론도 프로그래밍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 많이 했다. 글쎄 연습할 때 썼던 거. 글쎄별로 지금 틀리는 거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T하고 K하고 뭐 이런 게 몇 개 좀 틀린다. 보여주죠.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글쎄별로 이제 뭐 이런 거면 열심히 빨리 치더라. 보여주고 있죠. 손가락 빠르기는 좌측 검지가 사실 선생님 좌측 검지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이 속도하고 다른 손가락 속도가 좀 안 맞아가지고 좀 계속 오타 나는 게 좀 강한데 선생님도 반성하고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거. 사실 뭐 핑계 대자면은 아까 선생님 썼던 내추럴 키보드 녀석 배워 좀 이상해서 그걸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제 꼬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표준 키보드 많이 쓰세요. 예쁘고 조그만 게 손편하도 뭐 이상하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게임도 있다고 했죠? 케이크 던지기 게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면서 한번 해주면 좋을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상대방 떨어뜨리는 거 잔인한 게임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돌려봤고요. 이거 하다가 약간 난 좀 특이한 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자, 레트로 타자 연습이 있어요. 원래 이걸로 할까 고민하다가 일로 온 건데요. 자, 레트로 이거 레트로예요. 레트로. 그래서 온라인 타자 교실 들어가면은 옛날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하던 그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다운로드해서 시작할 수가 있고요.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세팅 가서 영어 바꿔주세요. 그럼 진짜 굉장히 옛날 스타일 나오죠?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코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다른 것보다도 게임이 재밌어요. 게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 1부터 있는데 땅 뺏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학교 와서 이런 게임 하나 만들어봐도 재밌겠죠. 다 빼었으면은 이제 다 뺏으면 됩니다. 그리고 베니스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인데 상대방 걸 다 없애면 돼요. 이것도 떨어지는데 상대방 쪽을 미는 거예요. 지금 레벨 1이니까 쉬우니까 이 정도인데 상대방도 레벨 높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쵸? 글자 수만큼 빠져나가는 것 같네요. 플라이트는 쏘는 거예요. 쏘서 맞추는 겁니다. 떨어지면 내 체력이 깎여요. 이렇게 유격하는 게 게임의 목표입니다. 재밌죠? 심심하면은 이런 걸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겁니다. 재밌는 게 화면 저장해서 컨트롤 S 누르면은 화면이 저장된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타이핑 수가 나와서 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한번 이제 플라이워드 레벨 7로 해볼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장난 아닙니다. 망했네요. 망했습니다. 네, 이 정도 빨리 엄청나죠? 이 정도 하면은 7, 800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설명 쭉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녹화해서 올리면 되는데 뭐 핸드폰으로 녹화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화면 녹화 프로그램 하는 녹화 프로그램 사용도 되고요. 아니면 줌 같은 거 녹화도 돼요. 줌으로 화면 녹화는 뭐 할 수 있죠. 그것도 녹화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게임 녹화하는 기능도 있죠. 컴퓨터 윈도우에 그 방법 써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자신이 편한 방법을 써서 아마 줌으로 녹화하는 게 줌이라든가 뭐 웨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같고 웨일은 화면 녹화 안 되죠. 줌으로 녹화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지 말고 그냥 물론 앞뒤 자르는 건 괜찮아요. 이제 작업 100% 하는 것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되겠지만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연습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클래스룸 올려주곤 하면은 보고 필요하면 이제 선생님 영상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댓글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